여러분,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. 예. 제가 4년 반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그동안 공부를 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 29일 일요일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. LA에 있는 동안에 11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한 편씩 글을 써서 조갑제닷컴에 올렸습니다. 그 글을 조갑제닷컴에서 책으로 엮어서 낸 것이 바로 탄핵을 탄핵한다! 이 글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. 이번 탄핵은 자유민주 법치의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70년 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법치국가에 대한 탄핵입니다. 이 탄핵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. 오직 혁명 수령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마음에 안 드는 재벌은 그날로 해체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글은 단 한 줄도 이 나라의 언론에 올라올 수 없는 암흑의 국가가 됩니다.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? 우리가 못 삽니까? 자유가 없습니까? 헌법이 없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얼마나 있습니까? 국회는 탄핵 소추장을 일반하게 공개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. 그 탄핵 소추장을 읽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의, 평등의 원칙, 생명의 존중, 이런 모든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한 이 세상에 가장 악랄한 독재자입니다. 여러분, 그게 사실입니까? 아니죠? 제가 글에다 썼습니다. 이 탄핵 소추장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소추장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정권, 세계 최악의 폭력정부 김정은에 대한 탄핵 소추장으로 딱 맞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다음에 그 탄핵 소추장의 상당 부분은 뇌물죄에 관한 것입니다. 뇌물죄, 무엇이 뇌물이냐?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, 여기에 재벌들에게 출자하라고 강요를 해서
700억, 800억을 출연시킨 게 뇌물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은 대한민국의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익법인입니다. 공익법인에 출연한 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? 공익재단은 박근혜 대통령만 만든 게 아닙니다.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만들었습니다. 금융기관들로부터 2천억에 달하는 헌금을 모았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도 빈부격차 해소라는 미명하에 2,800억에 달하는 헌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뒀습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가 기업들로부터 그러한 헌금을 받는 것이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. 그건 우리도 다 압니다. 그러나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그러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준조세라고 합니다. 그런데 준조세를 범죄로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. 더군다나 대통령이 누굽니까? 아니 이게 공무원하고 같은 겁니까 그게? 공무원은 뇌물죄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이에요. 정치자금. 그거는 뇌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번에 받은 돈은 공익재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아니 누가 그 돈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?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? 심지어는 서울지검의 이영렬 부장도 최순실이 기소할 때 그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국회가 느닷없이 죄명을 붙인 거예요. 뇌물죄로.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헌법 위반도 없고 법률 위반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분만 읽어보면 죄 안 되는 게 빤히 드러나요.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? 또 여러분 아십니까? 이번에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낼 때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입니다. 원래 한 가지 사유만 인정이 돼도 탄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13가지일 때는 한 사유마다 개별적으로 토의를 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 국회는 12월 9일 날 몇 시간 만에 후다닥 토론도 없이 13가지 사항을 일괄 표결해버렸습니다. 남의 나라에서는 석 달, 넉 달 걸릴 탄핵 심의를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. 13가지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토의와 표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헌법적으로 완전 무효입니다. 무효이다! 재판하는데 시간 걸릴 게 없어요. 적법 절차 위반입니다. 국회의 표결 심의 과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됩니다.
국회의원들을 모두 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. 고발한다! 여러분, 거기까지도 좋습니다. 그거는 재판하면 가려질 테니까. 아무리 우리나라 법관들이 법을 잘 몰라도 그런 거 쉬운 것까지야 틀리겠습니까? 분위기만 공정하게 지켜진다면 탄핵이 기각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이 힘든 겁니까?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특검 때문에 이렇습니다. 특검 때문에. 여러분,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틀린 게 있는가? 원래 이 특검은,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22일 국회가 최순실 비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에서 며칠간 조사한 끝에 최순실이를 형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. 여러분, 검사가 조사하는 건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.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조사할 게 더 없어요.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공범이냐 주범이냐 이거를 또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조사한다고 합시다. 그렇지만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? 조사는. 형사법원에서 최순실 사건 유죄인가 무죄인가 재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. 왜 특검이 필요한다는 겁니까? 특검은 필요 없는 겁니다. 필요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마구 쑤시고 다녀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겁이 나서 현직 장관이 구속되고 삼성재벌의 이재용 총수가 구속 직전까지 몰리고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영수 특검이 무서워서 입도 뻘끔 못하고,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겁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공정한 우리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박영수 특검을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. 황교안 대행이 박영수 특검을 해체하는가 안 하는가 봅시다. 우리가 해체하라고 계속 요구합시다. 만일에 박영수 특검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몰려가서 해체시킵시다.